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지 않으셨나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어요. 좀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좋은 뉴스가 있어요 라고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근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둘 다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가 좀 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이렇게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 둘 중에 꼽으라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나을 거예요. 더 좋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삼성전자 그림보다 요거 보이시죠? 삼성전자 그림보다 SK하이닉스가 그림이 다르죠? 네, 이런 거 보면은 좀 이런 건 좀 멋있지 않나요? 네, 이런 거 업황 맞추는 거는 네,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 뭐 종목 딱 집어가지고 요게 좋을 겁니다 해서 뭐 그 종목이 가는 것도 멋있는데 그것보다 요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을 한번 해봤고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SK하이닉스가 확실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폼이 좋고 비중이 높죠. 그리고 중국 쪽도 매출 비중이 높아서 최근에 중국 간의 관계가 제가 중국이 묻은 주식이 한 차례 좀 고비를 넘겼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확실히 그림이 좀 달라졌어요. 많이 이렇게 좀 다르죠. 얘랑 다시 봐도 다릅니다. SK하이닉스가 확실히 더 수혜를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계속 이때까지만 해도 상승세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어. 이렇게 한번 봐보실래요? 이거를 누가 상승세라 그래. 동일 기간에 하이닉스 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쭉쭉 올라갔는데 삼전은 못 가다가 요게 갑자기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림을 보니까 삼전이 이제 좀 뺏고 막 올랐단 말이야. 이게 뭔 이슈가 있었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렇게 나온 거는 첫 번째는 무조건 그겁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 쇼티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거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쇼티지가 여전히 심해.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많을 거다. 그래서 파운드리 품귀 현상, 쇼티지가 지속이 될 거다. 그래서 뭘 꼽았냐면 일단 당연히 TSMC를 1번으로 꼽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식을 꼽았어요. UMC라는 그 대만의 이제 두 번째 파운드리 있죠. 세계 3위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UMC를 꼽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삼성전자를 꼽았어요.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만 추천을 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증권사가 리포트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내니까 요것도 좀 수급이 확 쏠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랐고 SK하이닉스도 뭐 비메모리 쪽에는 거의 볼륨이 없지만 메모리 쪽의 쇼티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품귀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요것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서 반도체 쪽 섹터가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스마트 머니 자금들이 반도체 쪽에 많이 눈길을 들이고 있다. 요런 상황이 하나가 있겠고, 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재용 사면 논란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청와대에서 들어도 귀뚱으로만 들었죠. 콧방귀도 안 꼈는데 갑자기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날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용 사면 논란이라는 그 뉴스 섹터가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이쪽에서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른 기업 총수들과 이렇게 이재용 사면을 계속해서 거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가 조금 재밌어요. 일단은 옛날에는 제가 귀뚱으로도 안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공감하는 분이 많다. 그래서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 조금 미묘한 그런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옛날에는 딱 잘라서 말했는데 지금은 기업들의 고충도 이해하고 경제인들의 고충도 이해한다. 그래서 기업 역할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공감하는 분이 많아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갑자기 확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요거 한 건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 범인을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경제 5단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부랑 기업 간에 좀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경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상의가 있고 무협이 있고 경총이 있고 중기중앙회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도 건물이 있는데 정경련이 전국경제인연합회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상의가 대한상공회에서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무협이 한국무역협회고요. 그 다음에 경총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경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중앙회가 KBZ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소기업 중앙회를 중기중앙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5개 단체가 있는데 요 경제 5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정부랑 기업 간에 어떠한 민감한 이슈 같은 거 조율을 잘 해주고 사실 그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포커싱하는 그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버무려서 나라를 잘 돌아가게 하는 정치랑 경제를 잘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경제 5단체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한 건 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 이 경제 5단체의 장을 누가 하냐? 대기업 총수가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큰 기업의 경제인들이 이 경제 단체의 이렇게 회장, 의장 이런 것도 겸직으로 잘 맡곤 해요. 근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한 건 하신 분이 계시다. 한 건 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범인을 찾아낸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건 하신 분이 계십니다. 대한상의 회장님이신데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누가 맡고 있냐? SK 최태원 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건 하세요. 자, 뭔 이야기냐?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대기업 4대 그룹 총수랑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한미 정상회담을 다녀와서 이제 그 성과 같은 것도 같이 분석을 하고 자축하는 의미에서 오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딱 드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나눴죠. 분위기가 좋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엄청 성과를 많이 잘 챙겨왔잖아요. 그래서 잘했다.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무를 대응을 하자 이런 것들을 논의를 기분 좋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때 SK 최태원 회장, 대한상의 회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대통령님 일전에 경제 5단체 회장이 건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그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여쭤보셨대요. 그랬더니 최태원 회장께서 이제 딱 그 성격 딱 나오죠. 노밖으로 딱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재용 부회장 사명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이제 그때서야 그랬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도 다녀왔고 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고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쵸. 그러면서 기업의 고충을 이해한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그래도 이제 좀 위기 상황이고 그 총수가 없어서 캡틴이 딱 없는 상황이었는데 야 됐다 이제 이러면서 또 좋은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좋은 이야기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드릴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 언더그라운드 이렇게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양지가 아니라 음지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또 좋은 기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마지막 좋은 뉴스인데요. 그 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인데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실제 유저 기반이어서 반응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게임주라든가 뭐 IT 관련주는 레딧 쪽의 반응을 살펴보는 게 신세대라고 하면은 너무 꼰대 같나요? 근데 그 요즘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봐서 주식 투자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분들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중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레딧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가 핫하냐면 그 쌤이라는 키워드가 핫합니다. 쌤이라고 하면 나는 저희 뭐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샘 해밍턴이나 뭐 샘 오칠이나 그런 샘밖에 모르는데 새로운 샘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야 하고 봤더니 좀 난리예요. 조회수도 날리고 피드백도 날리고 삼성전자의 샘이라고 합니다. 삼성샘? 그게 뭐야? 봤더니
사람들이 이걸 많이 가지고 놀고 있어요. 놀이처럼. 그래서 삼성쌤 하는데 뒤에 무슨 키워드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뭐냐면 삼성의 그 빅스비 아시죠? 스마트폰에서 가상비서 이렇게 부르는 거. 그것처럼 삼성의 가상비서 캐릭터라고 해요. 삼성 걸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캐릭터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왜 그래? 인기 포인트가 뭐야? 대체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지금 뭐랑 비견이 되고 있냐면 오버워치 송하나랑 거의 비견이 되고 있어요. 혹시 오버워치 송하나를 아시나요? 지금 삼성걸이 다시 볼 때 사람들이 야 옛날에 오버워치 송하나를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대박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버워치라는 게 이제 어린 친구들은 많이 아는데 그 총싸움 하는 게임입니다. 그 미래 세계에서 이러한 느낌을 살린 그런 총싸움 게임인데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블리자드에서 나왔어요. 스타크래프트도 만들고 워크래프트도 만들었던 블리자드라는 회사에서 FPS가 이제 총싸움 하는 그런 류의 게임이죠. 요걸로 굉장히 흥행을 쳤었던 게임인데 이 오버워치에서 여기 사진 중에서 로봇 타고 있는 그 핑크색 어떤 그 친구 보이시나요? 여자 그 아이? 네. 이제 저 친구가 송하나인데 송하나라는 캐릭터가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버워치가 안 그래도 재밌고 인기가 많았는데 이 송하나라는 캐릭이 한국 캐릭터예요. 부산 출신의 거의 뭐 여고생 정도 되는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이 친구가 인기를 거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어요.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았냐면 블리자드 컨텐츠 어워드를 하면 키워드로 1등으로 꼽히면 송하나가 꼽힙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중에도 그렇고 블리자드라는 전체 키워드에서도 점유율이 대단한 거예요. 송하나라는 캐릭터가 그만큼 인기가 많았고 인기 있는 캐릭터들이 상징이죠. 네, 피규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교복 피규어, 다른 피규어 막 이런 것도 쏟아지는데 여기서 안 끝나요. 그 송하나가 쓰는 무기 있죠. 그것도 상품으로 나옵니다. 피규어뿐만 아니라 아이템도 상품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뭐 가지고 노냐면 밈으로 하는 것만 해도 재밌을 텐데 이제 그걸로 모자라니까 직접 송하나가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래서 난다긴다는 예쁜 그 여자분들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께서 송하나 코스프레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송하나 코스프레가 그냥 일반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인기 유명인들까지 송하나 코스프레를 다 따라합니다. 결국 네, 오버워치라는 게임은 송하나 덕을 또 엄청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송하나라는 캐릭터가 게임 역사계에서는 파급력이 엄청 셌었던 강했던 캐릭터 중에 하나로 거의 뭐 탑급으로 꼽히는데 지금 삼성의 쌤이 오버워치 송하나를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쌤이 왜 인기가 많아? 왜 인기가 많아? 어떻게 생겼어? 그래서 좀 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왜 인기가 많냐면 사람들이 이 친구를 딱 볼 때 일단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 주축으로 거의 추앙 수준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 눈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부가 하얗고 몸매가 늘씬합니다. 근데 이 표정이랑 눈에서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똘망똘망한 큰 눈에서 정치적으로 이쪽에 저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캐릭터를 원했는데 쌤이 딱 이제 목소리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건강한 이미지라든가 그런 게 다 적합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캐릭터를 너무 많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원래 쌤이 어떤 포지션이었냐면 그 소비자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외 판매 직원용 보조 비서였거든요. 가상 보조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해외 판매 영업팀 있죠. 그쪽에서 뭐 예를 들면 컨테이너 팀이라든가 그냥 해외 물류 부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담해주는 사내 인프라 그런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빅스비를 대체를 하고 삼성의 공식 비서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슬슬 나오죠. 삼성 가상비서 쌤이 빅스비를 대체를 하나. 지금 쌤이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음성 인식되는 인공지능 AI로 쌤이라는 캐릭터가 독보적으로 좀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러한 호재도 또 있습니다. 신기하죠? 재밌죠? 캐릭터 상품이 요즘 워낙 핫하다 보니까 사실 캐릭터는 사고를 안 치잖아요. 뭐 연애를 하지도 않고 뭐 비디오 스캔들이 나지도 않고 마약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캐릭터 같은 경우에 이런 캐릭터를 잡는 게 엄청 힘든데 한번 잘 잡으면
핑크퐁 기억하시죠? 아기상어 같은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슛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흐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삼성의 가상비서 셈이 대박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세 번째 좋은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좋지. 삼성전자도 좋은데 과거에 삼성전자가 뜨면은 같이 좀 테마처럼 삼성전자 테마처럼 따라서 뜨던 주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아는 주식들이 몇 개 있을 텐데 제가 오늘 그 중에 하나 좀 재밌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냐면 이거예요.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서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론이라는 주식 많이 들어보셨죠? 얘가 원래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 만드는 애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혜잖아요. 섹터가. 왜 그러냐면 빅스비도 그렇고 음성인식, 가상비서, AI 이러면 다 스마트폰에서 호출을 하는 그러한 캐릭터고 그러한 상품 기능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쌤 인기가 많아지면 당연히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 섹터가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될 건데, 파트론이 전통적으로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1차 밴드 하청업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 섹터가 상승을 하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당연히 파트론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많이 주가가 빠졌죠. 왜 빠졌나 봤더니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사실 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이랑 미국의 애플이라는 고급형 스마트폰 사이에 껴있어요. 어정쩡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 실적이 최근에 그렇게 많이 좋지가 못했죠. 기대감도 없고. 왜냐면 위도조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파트론이라는 친구들이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야, 우리 만약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망가지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만들고 스마트폰이 잘 안 되면 우리 뭐 먹고 사냐? 이렇게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기 회장님이 시름시름 앓다가 각성을 한번 하십니다. 최근에 각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야, 우리가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이쪽 사업에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말고 사업을 다각화를 하자. 우리가 기술이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회사를 여러 안정성 있는 포트폴리오로 사업 다각화를 준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최근에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전장사업 쪽에서 전기차 이런 데 있죠. 전장사업 쪽에서 새롭게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율주행 이야기를 할 때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중에 ADAS라는 카메라 모듈이 있습니다. 요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조 역할을 착실하게 해줘서 완벽한 자율주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파트론이 원래 제가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만 만드는 회사였는데 요쪽 사업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전장 사업에 매출이 새롭게 생긴 거예요. 요게 계획만 하고 있고 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출 비중이 뭐 5%, 10%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20%, 30%이 정도까지 치고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좋은 게 뭐냐면 통신 쪽에 5G 있죠. 이쪽에 라우터 사업도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매출이 전장 쪽만큼 많이 나고 있진 않지만 기대감이 상당하죠. 그리고 누가 봐도 원래 그 걱정이 제일 심했다며.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하청업체로 카메라 모듈만 단순하게 만드는 그런 회사밖에 안 돼? 라고 해서 투자 가치도 떨어지고 사람들도 걱정이 많고 여기 회장님도 걱정이 많았는데 사업 다각화를 완벽하게 해냅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도 만들고 전장 사업도 정말 제대로 잘 하고 있고 그리고 5G 라우터 통신 쪽도 사업을 잘 하고 있어. 그래서 세 가지가 완벽한 회사야.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파트론이 계속 말씀드렸죠. 요게 지금 빠졌던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빠졌던 근본적인 이유가 좀 해결이 납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도 카메라 모듈 쪽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의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 일단은 주 사업 모델이 그래도 아직 비중이 많으니까 요게 좋냐, 나머지 신규 사업도 좋냐,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주 사업이 좋아요. 왜냐면 근데 제가 아까 어중간하게 껴있다 그랬죠. 중국 저가 스마트폰이랑 애플 스마트폰이랑 그 사이에 껴있다 그랬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S21도 그렇고 A 시리즈도 그렇고 좀
보급형으로 많이 가닥을 잡았죠. 프리미엄이 아니라 저가에 좀 많이 이렇게 점유율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요게 파트론이랑 딱 맞아 떨어집니다. 보급형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모듈이 옛날보다 많이 들어가서 파트론 소요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주 사업도 좋고 전장 사업도 좋고 5G 라우터 쪽도 지금 매출이 크진 않지만 기대감이 상존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매출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업황 자체가 파트론이 굉장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려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렸고요. 파트론, 네. 제가 뭐 여기에서 더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걸 봤을 때 이러한 숨겨진 종목들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관한 그 세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파트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또 아침이 밝았죠. 그래서 네,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더 좋은 인사이트로 여러분께,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아시죠? 네, 꼭 건강하시고요. 성투하세요.